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거대한 국립연구소의 불빛 사이로 작은 불 하나가 더 켜집니다. 바로 구내식당이죠. 뽀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저의 하루도 진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이곳 연구소 식당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연구원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복잡한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늘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이름보다는 식당 아주머니 영양사님으로 더 자주 불리죠. 퇴근 후엔 작은 옥탑방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가끔 멀리 사는 딸과 짧은 통화를 하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고된 하루의 무게는 쉬이 가시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 삶이었으니까요. 오늘따라 연구소는 아침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유난히 빨랐고 공기 중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마저 감돌았죠. 주방장이 분주하게 재료를 확인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영순 씨, 오늘 점심 배식 특별히 신경 써서 나가야 합니다. 국제 심포지엄 때문에 아주 높은 외국 손님들 많이 온다고요. 메뉴 체크 다시 한번 하고 위생 철저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주방장의 목소리에도 평소와 다른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채소를 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연구소 정원은 사계절 변함없이 푸르렀죠. 저 작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숨쉬고 있을까. 아주 가끔 식당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의 흙을 갈아주고 시든 잎을 떼어주며 잠시나마 잊었던 어린 날의 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할머니 무릎맡에서 약초 이름을 외우던 기억들, 그것들이 고단한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실무 책임자인 최민준 팀장이었죠. 젊고 야심만만해 보이는 그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박사님 물론입니다. VIP 동선 체크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오시는 아냐 샤르마 박사님 동선은 분 단위로 체크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네. 제가 누굽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번 심포지엄만 잘 끝나면 내 자리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겠지. 실수란 절대 용납 못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물 다양성 보존. 거창한 주제의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창 너머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외국인들과 연구원들이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죠.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곱게 차려입은 온화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가 바로 세계적인 민족식 물학자 아냐 샤르마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연구소 식물원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죠. 최민준 팀장이 샤르마 박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샤르마 박사는 특정 희귀 식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 정말 놀랍네요. 이 식물은 제 고향 히말라야 산맥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군요. 강한 독성이 있지만 아주 극소량을 특별한 방식으로 가공하면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최민준 팀장은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식물원에도 희귀종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죠. 박사님, 예정된 시간이 있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배식 준비를 하며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샤르마 박사가 식물원 한쪽 구석, 제가 아는 어떤 식물 근처에 서서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건 저 식물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잎 뒷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이 있어서
혼자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시끄러운 식당 소음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점심 배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연구소 전체가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한 연구원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아냐, 샤르마 박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의무실로 옮겼는데. 다른 연구원도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흡 곤란에 피부 발진까지 원인을 모르겠대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식물원에서 본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우려했던 그 식물. 설마 정말 그 식물 때문일까? 저는 나도 모르게 국자를 내려놓고 의무실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무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안절부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듯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민준 팀장이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까 식물원 둘러보신 것밖에는 없는데 갑자기 왜? 이거 잘못되면 당신들 전부 책임져야 할 겁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요. 빨리. 의사가 땀을 닦으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팀장님. 원인 불명의 급성 독성 반응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 약물로는 전혀 차도가 없어요. 어떤 식물이나 물질에 노출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최민준 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심포지엄은 중단될 위기였고 연구소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조합해보니 제 예상이 맞을 가능성이 점점 커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할머니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나설 수 있을까? 저 높은 분들 앞에서 식당 아줌마가 뭘 안다고 비웃을 텐데. 망설여졌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의무실 안에서 한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그러셨지. 세상에 하찮은 풀은 없다고. 풀 한 포기에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민준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 팀장님, 혹시 샤르마 박사님이 식물원에서 푸른 혀라고 불리는 식물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으셨는지요? 그 식물은 잎 뒷면에 아주 미세한 독가시가 있어서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민감한 사람은 심한 호흡 곤란과 발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짜증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푸르냐? 그게 뭔데? 지금 식당 아줌마가 뭘 안다고 여기서 나서서 혼란을 부추깁니까? 당신 눈엔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아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해요. 어서 썩 비키지 못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노골적인 무시를 담고 있었죠.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역시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구나.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의무실 안에서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도 위험해요. 이대로 두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시당한 수치심보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의사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푸르니어 독성은 일반 해독제로는 잘 안 듣습니다. 혹시 환자분 피부에 붉은 반점과 함께 미세한 가시 자국 같은 건 없었나요? 그리고 호흡할 때 새소리 같은 건? 의사는 놀란 눈으로 잠시 말을 멈추고 환자를 살핀 뒤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네, 말씀하신 증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혹시 해독 방법을 아십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가 아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저희 할머니께서 약초를 다루셨습니다. 그 독을 중화시키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 정원 연못 근처에 자라는 달맞이 이슬풀이라고 그 잎을 찧어서 즙을 내어 상처 부위에 바르고 아주 소량이지만 차로 우려내 마시면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완전한 해독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최민준 팀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풀뿌리 민간요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 말 듣고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의사는 다급하게 최민준 팀장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해요. 그리고 저를 보며 결단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달맞이 이슬풀이라는 것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안내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와 함께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수십 년 만에 만져보는 약초의 감촉은 제 손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의무실로 돌아와 의사의 감독하에 저는 조심스럽게 잎을 찧어즙을 냈습니다. 제 손은 조금 떨렸지만 할머니께 배웠던 그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 즙을 샤르마 박사의 피부에 바르고 아주 소량의 즙을 물에 희석해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거렸고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잠시 후 간호사가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수치도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흡도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의사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정말 귀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해독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의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조리원 할머니가,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의 목숨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얼마 후 샤르마 박사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안정을 취한 그녀는 자신을 살린 은인을 꼭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여전히 얼룩 묻은 식당 조리원 복장이었습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 창백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띤 그녀 앞에 서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샤르마 박사가 약하지만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놀라운 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그 희귀한 식물과 해독법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어릴 적 시골에서 약초를 다루시던 할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것뿐입니다. 원래는 식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그저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샤르마 박사는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자연과 교감하며 삶으로 체득한 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 식물학자입니다. 그때 연구소 소장과 관계자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소장은 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의 놀라운 지식과 결정적인 순간의 용기 덕분에 우리 연구소가 상상도 못할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희가 여사님의 귀한 능력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식당 직원으로만 대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민준 팀장도 그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으로 미안함과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사님, 아까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샤르마 박사님도 무사하시고 저희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사과는 꾸밈없이 진솔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를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동료 연구원들도 식당 직원들도 이제 저를 식당 아줌마가 아닌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샤르마 박사는 떠나기 전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소장과 함께 제 앞에 서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말했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저희 연구소 식물원에는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토종 식물과 전통 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사님의 해박한 지식과 귀한 경험이 저희 연구에 정말 큰 빛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식당 일과 병행하시면서 저희 식물원의 특별 자문역을 맡아주시거나 전통식물 지식 아카이브 구축 작업에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보수와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샤르마 박사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연구소 안에만 머무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기록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활용될 기회입니다. 저도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꼭 다시 찾아뵙고 여사님과 식물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수십 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화석처럼 묻어두었던 꿈 평생 식당 한 구석에서 밥만 짓다 끝날 줄 알았던 내 고단한 인생에 이렇게 눈부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쓰디쓴 회한의 눈물이 아닌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연구소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여사님은 이미 저희에게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저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분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창가 너머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잎사귀들이 마치 저를 향해 잘 왔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려져 있던 들풀에도 저마다의 이름과 향기가 있듯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도 저마다의 귀한 지혜와 가능성이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식당 구석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며 잊고 살았던 나의 향기를 다시 피워낼 것입니다. 조금은 더디고 서툴지라도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설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중한 향기가 잠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가능성이 활짝 피어나는 삶, 그 아름다운 시작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혹시 저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